실제로 서화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받은 이익이 1억이라 하더라도 세금 22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죠. 굉장히 서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에, 그래서 저 대기업의 그 매니저 되시는 분들은 다 서화 골동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류과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인 경우에 우리가 6개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에 6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타소득이에요. 그죠? 또 같은 경우에 기타소득까지는 다 합산을 한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서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죠? 합산과세를 하는데 이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 그죠? 또 양도소득세는 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도 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그것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요.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남긴 경우죠. 또 선물옵션, 투자증권, 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서 이 세 가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류과세. 이 세 가지는 분류과세로 합니다. 분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는요, 요 6개마다 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 원천징수를 해서 합산과세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 것이 원천징수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연합적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연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연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 완납적 원천징수는요, 합산과세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완납이 된다고 해서 소득은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원천징수로 완납이 되고 나머지는 그 요건을 벗어나면 결국 합산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끝나는 부분과 합산으로 가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완납해서 과세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분류과세하고는 좀 달리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완납하고 그 요건을 벗어나면 다시 합산과세로 가는 거는 분리과세고 애초에 종합소득 6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과세하는 경우는 분류과세라고 그럽니다. 그건 차이가 있어요. 원천징수로 해서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원천징수로 해서 완납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합산과세를 가지 않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배당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 2천만 원까지 이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해서 과세를 종결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예.
분리과세를 함으로 해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때의 세율은 15.4%. 14%인데 지방세 10%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4%로 해서 종결 짓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합산했는데 2,500만 원이 됐다. 2,500만 원 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은 이렇게 하고 500만 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2,500만 원 모두 다 합산합니다. 통으로 다 전부 합산과세합니다. 그럼 2,500만 원이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A은행, B은행, C회사 이런 데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2,500만 원 넘는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원전 징수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15.4%를 다 징수를 한 다음에 종합소득 할 때 다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기타소득이잖아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어떤 게 있을까요? 분리과세. 첫 번째는요, 복권 당첨금 있습니다. 이 복권 당첨금 등입니다. 여기에는 뭐 슬롯머신에서 한 경우, 강원랜드 가가지고 돈 번 경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2%를 복권 당첨금 등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를 부과합니다. 다만 그 소득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억까지는 22%를 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3%를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니까 요걸로 하고서 여기 이렇게 원전징수를 당하고 나면은 과세 종결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복권 당첨금, 이게 로또, 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은요, 이 로또 45개 숫자 중에서 6개가 돼야 1등 하는 거잖아요. 근데 5개가 되면 3등인가 봐요. 3등인데, 그 5개를 마친 경우가 지금까지 26번 정도 된다 그래요. 한 20년간 됐다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된 거죠. 그 정도 되면 그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번호가 맞히는 기술이 있나 보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후배인데 아주 정말 재미나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그런 복권 당첨금 등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과세 종결을 가져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연금 외 소득이 있어요. 연금 계좌를 보통 만들잖아요. DB, DC, IRP 이런 걸 통해서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연금을 받으면 이 연금 소득에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연금 소득에는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이 있고, 공적 연금 소득은 종합 과세 합산해서 하는 거고, 종합 소득에 합산해서 일반 기본 세율로 가는 거예요. 사적 연금 소득은 합해서 1년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가는 거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연금 소득일 때 이야기고, 그 연금계좌 해놔놓고 나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일시불로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연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여기에는 16.5%, 15%에서 10% 돼서 16.5%를, 이때는 소득 금액의 16.5%가 아니라 지급 금액의, 일시불로 받으면 돈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급 금액의 16.5%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건 역시 분리과세니까 과세 종결입니다. 과세 종결인데, 여기는 소득 금액이고 여기는 지급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볼게요. 소득세 산출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용어를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총수입 금액이 처음 출발이죠. 총수입 금액.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일부 떼고 받겠지만 수치상 내가 받는 금액을 총 수익 금액 또는 직업 금액으로 볼 수 있죠. 직업 금액.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맨 처음에. 복권 당첨 금액에도 여기 소득 금액에 대해서 22%니까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복권 당첨금 필요경비는요, 복권 살 때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걸 빼준다는 거죠.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어쨌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그것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권 당첨금의 금이란다든가, 요 나중에 세 번째는 이제 서학 골동품 할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25%예요. 소득 금액의 22%라는 이야기는 필요경비를 뺀 다음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고, 또 지급 금액의 16.5%라는 것은 필요경비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없이 여기에서 곱하기 16.5%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르죠? 예. 그래서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소득 공제를 합니다. 소득 공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소득 공제를 받고, 소득 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세율. 세율을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죠. 세액이 산출됐다는 이야기예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 공제를 또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득에는 소득 공제를 받고, 이제 세액이 나오면 세액에 마이너스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고 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이래요. 결정세액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가소신고를 해서 됐다거나 이럴 때 플러스 가산세가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결정세액이 나오죠. 총결정세액이 나오고요. 총결정세액에서 마이너스 기납부 세액을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 이미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연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이제 빼주는 거예요. 기납부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예. 그 기납부 세액을 빼주면 차감납부할 세액. 이걸 우리가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복잡한 거는 같은데 이렇게 쭉 계산대로 쭉 해가지고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급 금액의 몇 %인지 소득 금액의 몇 %,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서화 골동품입니다. 서화 골동품. 서화이든 골동품이든 그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가액이 6천만 원 이상. 서화 골동품을요, 가지고 있다가, 서화 골동품을 많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점포를 만들어 놔놓고 사업자를 내서 거기에 많은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서화를 사다 놨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팔 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서화를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았으면 1억이 양도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서화 골동품 경우에는 예술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양도할 때 값이 올랐다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보관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서화는 일단 원작자가 생존해 있으면 안 됩니다. 원작자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 서화가 인정이 되고요. 6천만 원 이상 돼야 되고요. 골동품은 100년 이상 된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100년 이상 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 골동품 같은 경우에 뭐 뚜껑이 있고 뭐 밑에 몸쪽에 있으면 합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암수가 따로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한 쪽을 이루는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화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양도 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소득 금액에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인 22%를 부과합니다. 22%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 많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기도 소득 금액이 22%잖아요. 3억을 넘어갈 때 33% 하는 건데 서화 골동품은 위에 제한이 없어요. 22%입니다. 그런데 여기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금액 22%는 여기서 봤지만 이 금액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학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인 경우에는요, 필요경비를 90%를 인정해 줍니다.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를 필요경비를 인정해 줘요. 경비가 90%를 인정받는다면 1억 이하니까. 그러면 필요경비 90%를 공제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은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22%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220만 원 나오는 거죠. 실제로 수학골동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받은 이익이 1억이라 하더라도 세금 220만 원밖에 안 낸다는 거죠. 굉장히 수학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에, 그래서 저 대기업의 그 매니저 되시는 분들은 다 수학골동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기타 소득의 분리과세에서 이게 세 가지가 보통 거의 대세인데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소득 금액이 1년 해당 사업연도 안에 소득 금액이 다 합했는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뭐 여기서 강연하고 저기서 뭐 인적 용료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갑니다. 역시 22%죠. 22%인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필요경비를 60% 정도 인정을 해줘요. 60% 해주는 게 있고 80% 해주는 게 있는데 주로 60%를 해줍니다. 60%를 해주게 되면 실제로 소득금액은 지급금액의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60%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니까 40%에 대해서 22%니까 한 4.4%에서 8.8% 정도 나오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니까 실제로 지급금액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급금액은 사실은 이게 60% 필요경비를 인정한다고 치면은 750만 원까지 된다는 이야기죠. 지급금액 750만 원 받았는데 내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경비를 60% 인정을 받으면 50만 원의 40%가 딱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금액은 750만 원까지 이내로 되면은 분리과세로 해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 하나 좀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계약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풀어서 계약을 했다가 그 위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계약금을 받았다가 그게 위약금으로 변경된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 계약금을 소득금액으로 해서 이 300만 원 하는 거에 추가를 플러스 합니다. 이렇게. 합쳐서 3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같은 경우에도 소득금액이니까 소득하기 위해서 계약만 해도 중개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필요경비는 빼줍니다. 빼주는 걸로 해서 계약금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여기에다가 합쳐서 300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은 분리과세로 간다고 한다는 의미는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원천징수 단계에서 완납이 돼서 더 이상 종합 합산 과세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원천징수가 되었는데 계약금 원천징수가 안 되잖아요. 뇌물과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바뀐 경우에는 업무 구조상 이게 원천징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해약금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합산과세로 가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만 합산과세, 가종합소득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합산과세로 가도 되고 분리과세로 가도 되니까 계약금에 대해서는 그냥 22% 필요경비 좀 인정받고 22%로 해가지고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종합소득 세액에다가 기타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쳐서 신고를 하면 돼요. 그걸 신고 납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리고 그걸 신고 납부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징수가 나왔으니까 이 원전징수 다 되는 거예요. 다만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전징수는 거의 다 하는데 분리과세도 다른 것도 다 분리과세가 예외적인 게 있는데 사업소득인 경우에 원전징수만 하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 원전징수할 때는 인적공제 같은 거, 인적 용역 같은 거 3.3%거든요. 3.3%를 해서 이거 얼마 안 되구나가 아니라 3.3%는 신고만 일단 연합적으로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네. 사업소득은 그렇고요. 근로소득인 경우에 분리과세 되는 거는 일용근로직 있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 뭐 건설회사 또 쉽게 말해서 일용 노동일 하러 간 사람이 일을 하면 뭐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그냥 공제를 받아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15만 원 받으면은 뭐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죠. 20만 원 내면 15만 원 공제받고 5만 원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의 얼마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 원전 징수를 하고 분리 과세로 끝납니다. 이자 배당은 설명을 드렸고요. 연금도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공적 연금 소득은 합산하는 거고요. 사적 연금 소득은 1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걸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적 연금 소득에서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아주 이자율이 낮아요. 퇴직 소득을 사적 연금 소득으로 해서 받는 경우에 과세에 이연된 퇴직 소득을 사적 연금 소득으로 받을 때에는 이것도 분리과세로 중개해집니다. 그리고 사적 연금이 1,200만 원 이하, 1,200인 경우에도 원전 징수로 해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그렇게 정도 될 수가 있고, 연금 여기는 뭐 나이 70세, 80세에 따라서 3%, 4%, 5% 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뭐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과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계약금 문제가 이 세금도 세금이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 법 이론적으로 판례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